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요, 경매 투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또는 경매 투자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정말 경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입문하려고 할 때 되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매체,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또는 온라인들 보면은 또는 유튜브 방송만 보더라도 경매 쳐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재테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막 갈래로 갈리잖아요.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 영끌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했니 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이제 직업을 고르려고 할 때 참 답답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율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정한 대로 사는 거죠. 몇 시까지 학교에 와, 몇 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해. 그 사이에는 알아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학교에서 스케줄을 짜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처음 됐을 때 오는 갑자기 어떤 만끽하는 자유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살짝 갈팡질팡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났을 때 또 한 번의 공황이 오죠.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나에게 스케줄을 제공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내가 알아서 눈뜨고 내가 알아서 움직이고 내가 알아서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당히 문화적 충격이 왔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말을 들어보면은 공감하는 사람도 되게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어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안 된다는 것을 살살 깨닫게 되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운명 속에 부자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냐, 이 부자라는 것은 애초에 나는 부자로는 살 수 없는 것이냐. 그러나 시내에 보면 길가에 보면 수입차 타고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보는데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합니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하철, 그 다음 버스, 뭐 이런 데서 타서 돌아다니는 걸 봤을 때, 그럼 나는 언제 저렇게 성장해서 부자가 될까? 저런 건물들의 주인들도 다 젊었을 때는 나처럼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재테크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그 재테크를 들어갔을 때 다 모든 분야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면 왜 망하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자영업자는 커피숍을 큰 건물로 열어가지고 한 4, 5년 잘 되다가 6년째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들도 망하는 걸 목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오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부동산은 하셔야 된다. 이게 부동산은 부자가 되려면 필수다. 부자들의 전유물이죠. 부자의 전유물이죠. 그래서 부자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적습니다. 적거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뭐 여러 명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야 이거는 투기 아니냐 등의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이거를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본주의에서 재화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한 4,000년, 5,000년 살았다고 했을 때 거의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왕이나 귀족 정치할 때는 부자인 상인들은 많이 가져도 일정한 규모를 못 갖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산당인 중국만 해도 옛날에 왕조 시절에도
보면은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죠. 다만 처마에다가 이제 용 같은 거 문신을 못 달게 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그 어떤 도전을 못하게 했을 뿐이지 어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지한 적은 없었다. 옛날 고대에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재물을 누군가가 더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부르주아지 뭐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논리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가 현재 20대 30대가 부모보다 부자가 안 되는 최초의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우리가 더 젊은 층이 더 나은 삶을 살았고 젊은 층보다 그 아들 자식대가 또 더 나은 삶을 살았었죠. 이런 역사가 이번에 끊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흥행성으로 여러분을 꼬시는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을 하십시오. 절대 이 부동산을 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을 하세요. 부동산은 일단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재화를 쉽게 팔아치우는 이 행위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 속에 부동산이라는 이 이름 속에 중요한 이 부동산의 조리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무슨 탕, 무슨 찜 이랬을 때 조리법이 추정되지 않습니까? 무슨 볶음, 그죠? 요런 걸 듣고서 조리법이 있듯이 부동산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그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되는지의 취급 요령이 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꼭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그럼 경매라는 어떤 특이한 시장, 이 시장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냐, 나도 솔직히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그럼 그냥 보통 사람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하고요. 그 남자가 하냐, 여자가 하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남녀노소가 다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예요. 늙으나 젊으나. 그럼 나이는 얼마 정도 젊어도 되냐? 예, 저는 20대부터 제가 가르쳐봐서 20살짜리도 배웠고 이렇게 나이는 19인데도 이제 학교에 일찍 들어가면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가르쳐봤고 말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간덩이가 크든 작든 힘이 약하든 크든 늙었든 말았든 젊든 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이다. 경매 투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자격증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법을 좀 알고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이 좀 넘치는 이런 사람들만이 혹시 경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다리 달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경매다. 이게 남자 여자를 가리지도 않고 지식이 있냐 없냐도 가리지 않고 자격이 있냐 없냐도 가리지 않는다. 그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투자기 때문에 감각이 필요합니다. 투자 감각이 중요한 거죠. 경매는 투자예요. 투자. 어쨌든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투자기 때문에 감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이란 게 중요하고 이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하고 어떤 지식 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논리하고 지식은 어떤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데 이 감각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느낌이 좀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 감각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 감각은 학창시절에 책을 멀리하든 배움이 모자라든 나는 뭐 글이 느리든 뭘 읽었을 때 이해력이 딸리든 나는 컴퓨터를 못하든 이런 거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있고 돈 벌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죠. 여러분들이 아이폰 들고 다니고
안드로이드 폰 들고 다닌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의 손 안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뭐 80이든 70이든 유튜브 보는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경매 물건의 검색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그 국가 정보를 이용하는 거, 부동산에 관련한 실거래, 그다음 세금 정보,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뭐 이런 모든 게 사실상 컴퓨터라는 걸 매개로 하지만 여러분들 손 안에 핸드폰을 컴퓨터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손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펼쳐지는 노트북하고 다를 게 없다. 아이패드랑도 다를 게 없는데 자기 생각에 핸드폰은 잘 만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노트북을 못 만지다 보니까 스스로 패배감에 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되게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학창시절에 멀리했다. 나는 이미 나이가 50대인데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라는 컴을 만져본 적도 없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도 있는데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동산 투자의 스피드를 촉진해주고 이런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컴퓨터를 못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경매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큰 동기,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는 아까 말한 결론은 남녀노소 누구나 돈 벌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경매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되냐? 부동산을 꼭 가지셔야 부자가 되고 그 중에서 도매시장인 경매를 꼭 하셔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